인도치는 의사표명을 안 해요. 왜냐면 그래서 제가 피해를 볼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안 해서 감성지칭들이 주로 답변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심리적인 진보 보수도 감성지칭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런 거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감성지칭이 한 뭐 양쪽에 30, 30 내지는 35, 35로 본다면 그게 채워지고 있는 거고 이미 민주당 쪽은 그걸 넘어서 있는 거기 때문에 감성지칭의 의견이 과대 대표될 부분이 없어요.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국민의힘 쪽은 감성지칭의 목소리가 과대 대표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채워지고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대통령은 언제 의사를 표명하느냐? 결국에는 선거에 가서 의사를 표명하게 될 텐데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인도층이 과연 지금의 여권을 뽑을까요? 저는 한번 잘 생각하시고 국민들의 미래를 잘 설계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수영 팀장님 두 분 시사평론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완벽하게. 맛있겠지? 진짜 되네. 최상무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책임있게 행동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의 조기 진짜 안정과 잘 되네.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여야 정치권과는 나눠야. 거리를 위기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풀이됩니다. 보도의 오은석 기자입니다. 그 태국 갈 때 가지고 가야 돼. 오징어 라면 이런 거. 아 근데 맞다. 어차피 토요일 일요일 있지. 일요일 날 해야지. 괜히 이거 못 써서. 최대행은 국정의 조기 안정과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혼신의 힘을 쏟겠다며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며 국가를 위해 제대로 판단하고 책임있게 행동하는 것만이 공직자로서 저희들의 도리입니다. 정치 세권만 몰두하는 여야 정치권과는 거리를 두면서 국정안정이라는 책무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의미도 풀이됩니다. 이 같은 불개입 기조는 정치권의 극단적인 논란이 경제와 주요 국정 이슈까지 집어삼킬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이제 이 보입니다. 상태에서 한 번 더. 최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대학원에 있잖아요. 정부가 민생과 국민의 안전에 소홀하지 않을지 걱정하고 있다면 비상한 각오로 위기 대응 총력전에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올해 이 양념이 아니라 평시 업무 보고하는 그 절박함과 그냥 이렇게 비벼. 해법, 추진 속도 모든 면에서 한번 비비고 완전히 달라야 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 걸맞게 이거는 그냥 위기의 총력전이 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이제 내가 할 때 복권기지. 그때가 이제 잘 되네. 위기를 헤쳐나갈 해법을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최 대행은 굳건한 방위 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도발에 맛있겠죠. 단호히 대응해 나가고 미국의 신정 맛있겠죠. 수급에 맞춰 외교와 안보 통상 등 각종 현안에 신속히 대응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민생 경제가 정적 상황과 맞물려 더욱 어렵게 우려가 크고 있다며 한번 더 해볼까? 속도감 있게 정부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안과 경찰청은 각종 집회와 시위를 안전 중심으로 빨간 게 하며 아니니까. 겨울철 안전 사고에도 좀 비가 놓고.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다음에 YTN 오인철입니다. 정부가 주말과 설 연휴 사이 끼어있는 1월 27일 내는 31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 임시 공휴일 한다는데? 27일이나 31일 27, 30일. 지정하는 방안을 보고 부처가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면 금요일 날 해결하면 되죠. 주말이며 설 연휴까지 모두 엿새를 연달아 그러니까 대체 공휴일을 하나. 일주일에 그냥 다 쉬어버려. 영어 월요일 하거든. 월요일 갔다가 해야 일요일 나오면 왜냐면 토요일 나오면 주말 시장은 애매해. 반폭에 봐야 되는데 파타임만 보다 보니 내가 주말 시장이 금요일 날. 전국 14만 의사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 잘 신임회장이 되네. 내일 선출됩니다.
오늘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결선 투표. 금요일 날 다 정리해. 1차 투표에서 토요일 날 가가지고 또 정리해. 대정부 강경파로 분류됩니다. 김 후보는 지난해 의정 갈등 초기 의협 비대위원장을 맡아 의료계 투쟁을 이끌었습니다. 맛있겠지? 전공의 집단 행동에 입맛 관여한 다시네, 혐의로 이거. 의사 면허 정지 3개월 처분을 받게 맛있겠지? 됐습니다. 의료계 아닐 거야? 2차 맞나? 방안의 내수로 정부는 잠정 중단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대통령이 거리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추진했던 모든 정책은 잠정 중단하는 안장했던 졸리 제35대 의협회장을 지낸 주 후보는 한번 더 다시 해야 한번 의협 수장에 도전했습니다. 마음으로. 역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부터 2018년, 2019년에 걸쳐서 3년에 500명씩 줄이기가 아니면은 5년간 300명씩 줄여서 700명을 결혼액수를 맞추는 것만이 천재 사태를 갈 수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고 대박이네. 신임 회장은 막말 논란 속에 탄핵당한 이면택 전 회장의 자녀 임기인 2027년 이렇게 4월 30일까지 의협을 이끌게 됩니다. 유튜브들 의정 갈등이 해를 넘었지만 이렇게 머리가 추가 좋아야 돼. 수학 시정을 결의했고 수련병원 전공의 출근율은 여전히 3.7%에 불과합니다. 아이디어가 많네. 누가 뽑히든 강경파가 의료계를 대표하게 된 만큼 당분간 의정 갈등 출구를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밥이 모자라서 그렇지. YTN 김우성입니다. 딱 맞지. 원래 밥도 내일로 안 쳐. 예정됐던 제55대 축구협회장 선거가 제 날짜에 치러지지 못하게 야 봐봐 됐습니다. 대박이다. 야 서울중앙지법은 투표를 이거 봐봐. 허락두고 허정무 후보가 낸 딱 맞지. 축구협회장 선거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야 문제는 법원은 이렇게 현재 진행되는 선거에는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하고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할 만한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이후 맞자, 축구협회는 맞자.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건진 법사 저는 정성대 씨가 다시 월요일 날 구속실에 서게 됐습니다. 30일. 앞서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어머. 기각됐는데 검찰은 16개월이고. 액수와 날짜를 명시하고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했다면서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이내진 기자입니다. 이걸 할 줄 알아야지 이놈아. 근데 이렇게 검찰의 맛방.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건진 법사 전성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지난달 19일 전 씨가 돈을 받은 날짜와 금액, 방법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영장이 입을 크게 기각된 벌려야지. 지 18일 만입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전 씨가 받은 불법 정치자금 맛있어? 비율을 1억 5천만 원 정도로 특정하는 등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포함해 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관계도 추가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전 씨는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선거를 앞두고 그게 말. 자유한국당 당내 경선에 출마한 예비 후보에게 공천을 받게 도와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맛있다. 입건됐습니다. 전 씨는 맛있다. 검찰에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가 후보가 낙선하자 일부 돌려줬다고 진술했는데 검찰은 전 씨에게 돈을 거는 후보도 함께 입건했습니다. 검찰은 또 전 씨에게 후보를 여기 동네가 소개했다는 아니라 의혹이 불거진 거기부터 당시 가는 자유한국당 집에서 윤한호 찍어. 의원실 보좌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전 씨에 대한 2차 거기서 찍으면 영장 좋기는 실질 수사는 좋은데. 모레 오후 2시 서울 집에서 남부지방법원에서 찍어야지. 진행됩니다. 거기서는 또 전 찍어. 씨의 신병이 확보된다면 이른바 법사폰을 압수한 검찰 수사가 2018년 지방선거를 넘어 정치권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주목됩니다. YTN 이혜진입니다. 맛있지. 지난해 5월 신병교육대 군기훈련 이른바 얼차려를 받던 육군 훈련병이 탈진해서 숨진 사건이 있었죠. 당시에 뭐야? 부대 지휘관에 얼차려도 대한 죽었어? 1심 재판이 열려서 중대장 중대장에게는 징역 징역 5년? 5년, 죽었는데? 중대장에게는 징역 3년이 각각 선고되었습니다. 원래 군법 센데. 지난해 내가 말했지 5월 이제 윗사람도 조심해야 돼. 14단 신병교육대 시리사. 군기훈련 신사도. 얼차려를 받던 훈련병 6명 가운데 당무 훈련병이 내가 말했지. 탈진에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사인은 열사병에 의한 가발성 장기 더울 때 했나 보네. 확인 결과 규정을 위반한 훈련 이무지였습니다. 지휘관인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맘만 먹어야지. 미처 다 받지 못한 맛있잖아. 훈련병의 군장을 수십 권 책으로 꽉 채우게 했습니다. 땡볕에 하면 안 되는 선착순 달리기와 팔굽혀펴기 등도 진행했습니다.
형님 아시지? 유족한테는 연락 왜 하셨나요? 훈련병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지휘관들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두 가지. 형법상 학대치사와 보통은 중대장이 의찰이 안 하는데. 혐의입니다. 아씨. 이 가운데 공방이 불거진 건 아니 신변교육 때죠. 검찰은 당시 기상 신변교육 때에서 당시 보통 신체 저 조건을 누구야? 볼 때 고의적인 학대로 봤습니다. 반면 중대장 측은 규정에 어긋난 건 인정했지만 그러니까 육공훈련소로 따지면 소대장이 하는데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그것도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장교가 안 해? 유죄를 유죄로 맞습니다. 도사관이. 다만 군부대 교육 중 발생한 사건이라는 걸 고려해 중대장 강모대위 징역 5년, 사형시켜야 중대장 되네. 남모중이 징역 군법은 3년으로 센데 검찰이 요청한 형량을 사람 죽였는데 씨 5년이? 5년, 3년으로서 근데 말이 돼? 누가 군대에 와서 그러니까. 자기 온몸을 다 바쳐서 근데 가지마 다 방해상으로차로 가버려요. 어떤 부모가 군대를 보낼 수 있겠습니까? 가장 핵심 혐의였던 학대치사. 이거 확실해졌네. 내 자식 아무리 군대 훈련이라도 나오면 저 뭐야. 학대와 가혹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는 우리나라에서 훈련인데 검찰과 안 국민이 나올 모두 항소 이후 법정 이제 점점 갈수록 쓰레기가 되네. YTN 주한입니다. 내가 자리 잡으면 얘가 아린이가 학교 다닐 때 아니, 걔 거지 같으면 태국에서 다니는 게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짜 그 마지막 3대 진짜 옛날에 나 어렸을 때 저 도착초등학교 때 저 낙그 안에 서면 국민 근데 아쉽게 잔디가 있어 거기는. 왜냐면 아파트 부자도 그러니까. 북한이 시험 발사에 성공한 잘 때 자야 되는 거 이러면 북경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맞지. IRBM 발사 고소입니다. 잘 때는 자는 미사일 거야. 청국장 장창안에다가 버티면 북한 더 과학연구기관 책임 일꾼들이 시험 발사를 지도했습니다. 평양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미사일은 음속에 12배 속도로 날아가 9일상 목표 수역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북한 매체들은 보도했습니다. 내륙을 가로질러 날아간 건데 1차 정점고도는 99.8km, 2차 정점고도는 41.5km라고 밝혀 지난해 4월 시험 발사 때보다 두 번째 할때 아직까지는 비행 거리를 늘었습니다. 또 탄소섬유 제 수화도 그러더만. 제작에 사용됐고 4살인데도 조종 체계에서 졸려. 새로운 기술이 도입됐다고 북한 매체들은 한 전했습니다. 5살 돼야 이제 보도가 사실이라면 앉을 수도 있고 한 번. 적어도 한 번. 비행 능력과 레이더 포착이 어려운 잘 때 자는 거 이놈 알았어요? 딸 주혜와 함께 사상으로 시험 발사를 참관한 김정일 국무위원장은 이런 무기 체계를 보유한 나라는 세계적으로 몇 안 될 것이라며 평양 지역 인민의 적구들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유사시 미국령 괌에 대한 파병 능력을 과시하며 존재감을 드러내면서도 미국은 직접 언급하지 않아 수위는 부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북한의 발표가 한미일의 분석 결과와 차이가 있는 것을 지적하며 기만 가능성이 큰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미사일의 비행거리와 기동성, 속도 등이 과장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주장하는 비행거리와 다 먹고 자요. 보도 등은 기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먹고 샤워하고 자요. 한미일이 분석한 사거리는 1100여 킬로미터이고 2차 정점 고도는 없었습니다. 군은 북정성 미사일은 작전 범위가 짧은 한반도 안에서 성능 발휘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면서도 북한이 보유한 어떠한 미사일도 요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봤죠? YTN 이정원입니다. 밖에 춥나 보네. 서해상에서 눈구름이 계속해서 일어나되면서 조금 전 퇴근길 서울에도 눈발이 날렸는데요. 지금은 대부분 가려들었지만 전국의 대설 정보가 충남과 전남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오늘 밤사이 또 한 차례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앞으로 모레까지 전북에는 최고 30cm의 폭설이 쏟아지겠고요. 그래서 안 오다며. 충남과 전남에는 갑자기 최고 내리고. 50cm의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거 볼 줄 안 오는데? 3에서 5cm의 강하고 무거운 눈이 내릴 걸로 보여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만약에 오면 내가 도 갈게. 강해지고 있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5도, 어차피 저거 체감온도는 패딩 영하 빨리 해야 9도까지 돼. 떨어지겠고요. 모레는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 체감온도는 영하 16도까지 떨어지면서 올 겨울 들어서 최강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폭설의 요즘엔 한파까지 날씨가 급변하고 있습니다. 건강 샤워 관리 끝나면 주의하겠습니다. 1시간 날씨였습니다. 크게 발라야 돼. 아, 크게. 그렇지. 야, 저 씨발 저 상황에 저 대통령이라는 새끼가 이재명 저 무고죄로 신고. 윤석열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 심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2차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수 기자입니다. 진짜 인간의 탈의는 그거다. 마이크 대고 공수처본부는 두 저 번째 둘은 체포영장 발부를 두 자신하는 번은. 분위기입니다. 법원에서 발부된 체포영장을 경호처가 물리력으로 막아섰고 그 사이 있었던 야, 그거 아니야? 점을 양가가 그 부모가 점 때문에 만난 거야. 근데 웃긴 거는 막상 무속인들은 쟤네들 별로 안 좋아. 이른바 법원 쇼핑 논란 속에 두 번째 심리를 맡게 된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1차 때처럼 장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명의 영장 전담 판사 가운데 한 명이 담당할 가능성이 높은데 지난달 심리 때와 다른 판사가 맡아서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면 공주본의 논리는 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체포영장 1인 논란으로 수사 의지, 능력까지 도마 위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오동훈 처장은 거듭 철저한 집행을 다짐했습니다. 공조본 차원에서 현행범 체포는 물론이고 형사 기동대나 특공대 투입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그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2차 집행에 대해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지만 공수처가 수사권이었고 체포 필요성도 없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체포영장이 기각된다면 개헌사태 조정을 향하는 수사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을 걸로 보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비상경 사태 수사 과정에서 야, 드러난 여기에 마요네즈 공수처의 넣으면 오락가락 행보는 딱 그- 행정 한계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딱 그거. 검경 수사권 조정이 체포영장 집행에서 대목을 잡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남은 거 없는 장하영 거야. 기자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는 내가 경찰에 먹지. 집중된 수사 아유. 권한을 분산시키고 경찰 역시 견제한다는 문제인식에서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독립기관으로 자리 잡지 제발. 못하고 최고 권력인 대통령 수사에 양쪽 손을 빌리고 있습니다. 경찰관은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데 이어 이미 한 차례 실패한 체포영장 집행을 막기려다 붕괴적으로 불협화음만 냈습니다. 공수처는 검사가 경찰의 영장 집행을 지휘하듯 공수처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지만 2020년 검경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사문화한 법이란 점을 간과한 겁니다. 근데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되면서 경찰의 수사 준칙에 보면 검사가 사법경찰관을 지휘할 수 있는 준칙이 없어졌어요. 아니 이렇게 단순한 준칙이랄 때 이것마저도 본인들이 확인하지 못하고 검찰은 수사 막바지 그게 말이지. 공소 제기를 요청해야 합니다. 그게 말이지. 윤 대통령 수사를 직접 하겠다며 사건을 가져왔지만 그게 말이지. 정작 대통령을 기소할 권한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수처법 졸려? 공개하거나 이 과정에서 검찰이 공수처에 보완 수사를 요구해야 할지 졸릴 때 검찰이 해야지 직접 놈아. 수사해야 할지도 불분명합니다. 추후 기소 과정에서 법률에 근거 없는 권한 행사 같은 또 다른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공수처법에서 마땅히 정했어야 할 절차와 규정이 밥 먹고 대체로 샤워하고 만들어지면서 피의자가 법 절차에 불응할 빌미만 제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 제외 논란을 놓고 장외 공방이 거셉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첫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대통령 측 역시 긴 입장문을 내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는 문제를 놓고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처음으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죄를 철회하는 게 아닌 헌법 위반 위주로 탄핵소추 사유를 재구성하는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소추 사실은 준비절차 과정에서 한 글자도 철회되거나 변경된 적이 없습니다. 탄핵소추의 것에 들어가 있는 이 내란 행위에 대해서 빠짐없이 판단받을 것입니다.
탄핵 심판이 길어질 우려가 있으니 내란죄의 성립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아닌 형사법정에서 판단받겠다는 건데 탄핵소추 사유 안에 국헌 문란의 구체적 행위, 즉 사실관계는 모두 기재하고 있으니 내란죄 철회로 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성립 여부를 제외하면 탄핵 사유 가운데 80%를 빼는 셈이라 탄핵소추를 각하해야 할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헌재가 형법상 내란죄 철회를 수용할 경우 심판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헌재는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겠다며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건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이 아닐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준비기일에 채택한 수사기록 송부 촉탁 절차를 시작하는 등 본격적으로 변론기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첫 기일에서 내란죄 철회 논란을 일축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야당 중심의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하면서 촉발된 논란이 내란 혐의 국조특위에서도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여당은 내란죄가 사라졌으니 국정조사 명칭부터 다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내란 시비 혐의가 있는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 관저로 간 특위위원들이 사퇴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전인훈 기자입니다. 잘때 자야 되는 거 이놈아. 잠만 하면 누워있어.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이제 그만 먹을까? 부터 국회 탄핵소추단이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걸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가 사라졌으니 내란 혐의 국정조사 뭐 그 목적까지 모두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빼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게 국내 여론입니다. 결의의 안녕히 계세요. 정치인과 법적 예산 기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